자, 최근에 그 트럼프가 어떤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상승한다. 이런 것 때문에 관세를 인상을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국채와 금리, 관세 이 세 가지의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미국의 국채라는 것은 일종의 그 부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5년 1월 기준 미국 정부 가지고 있는 총 부채는 약 한 36조 202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GDP, 국내 총생산량이죠. 그거의 124%로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최대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지금 빚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 보면은 일본이 지금 1위입니다. 1조 1680억 달러.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7750억 달러. 그 다음 3위가 영국으로 약 한 7008억 달러쯤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전체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약 한 33% 정도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의 관계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금리가 3%고 만기가 10년, 액면가가 1000달러인 국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국채는 일종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특징은 이제 이자는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돌려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국채 채권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년 30달러, 그러니까 3%, 1000달러에 3%, 30달러가 되겠죠. 이 이자를 10년간 지급해야 되고, 만기 1000달러 돌려주게 되는데, 만약에 국채 가격이 1000달러에서 900달러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자는 여전히 30달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자를 하더라도, 수익률은 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900달러에 30달러니까 3.3%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에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새로운 국채가 나온다면 기존 국채는 매력도가 떨어져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를 인상하면 금리가 상승한다. 이 부분은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 즉 수입품에 대해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중국에서 100달러에 수입하는데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미국 내 기업은 그 제품을 125달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자의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겠죠. 결국 소비자는 관세가 없을 때보다가 25달러 더 비싼 가격에 125달러의 수입품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가서 이것은 미국 내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 시중에 풀렸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고금리니까. 그러면 이제 화폐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 인상은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높이는 문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관세 인상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게 이제 전략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또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은 보복 조치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는 얘기는 돈 갚으라 이거죠. 그래서 달러를 걷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국채 공급량이 증가됩니다. 갑자기 이제 국채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아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금리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자 부담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자를 더 비싸게 해줘야 돼요.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또 기업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주택담보금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채 매도는 미국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경기 활성화가 아니고 경기 둔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관세 인상이 금리를 하락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중국이 국채를 한 다음에 그 국채 매도를 하면 이제 달러로 이게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환전을 하게 됩니다. 위안화로 환전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납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에 떨어져요. 그래서 달러 약세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러 약세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양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되면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가 느니까, 그죠? 그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수요량이 느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은 금리 하락보다는 금리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이 관세 인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